거의 모든 경우가 대상은 엄마죠. 아들은 컨트롤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엄마한테서 오더라는 거죠. 그죠? 이 실력을 내가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2020년 좀 힘들었지만 2020년이 다 가고 2021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2000년 시작할 때 야, 이게 2000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벌써 20년이 더 지났네요. 하여간 2021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주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착. 제목에 집착이라고 제가 적었을 텐데 오늘은 성적에 대한 집착,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 빈칸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적겠습니다. 엄마의 집착.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엄마의 성적에 대한 집착. 근데 엄마에 대한 성적에 대한 집착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또 삽입을 하면 딸에 대한 딸에 대한 엄마의 성적 집착,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 생각입니다. 물론 제 경험에 의한, 제가 관찰한 학생들과 관찰한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왜 제가 딸에 대한 엄마의 집착이라고 말씀드리느냐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일단 제가 학원을 시작한 지 이제 13년이 지났는데 상담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90%, 95% 이상, 사실 100명이 100명의 상담을 한다면 그 중에 엄마가 아니라 아빠랑 상담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한두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우가 제가 상담하게 되는 대상은 엄마죠. 딸에 대한, 그래서 제가 엄마의 집착이라고 적어도 특별한 무리가 없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제가 상담하게 되는 대부분이 엄마인데 그 중에서도 딸에 대한 집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아들에 대한 집착은 사실 좀 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가 좀 길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딸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들의 키가 엄마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엄마가 우리 아들, 남자아이를 이렇게 쉽게 말해 핸들링 한다라고 하면 핸들링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집착이라는 부분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 딸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죠? 어떻게 보면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진짜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내 딸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보려는 욕구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대부분이 엄마고 아빠,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의 대상이 엄마고, 이 엄마들이 이제 학습에 가장 많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반반이라고 하면 아들이 조금 더 많겠지만, 그죠? 아들과 딸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엄마들이 좀 더 집착하게 되는 부분은 딸이다, 이렇다는 거죠. 아들은 컨트롤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언제? 중학생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학생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들은 사실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뭐 시킨다고 하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은 본인과 비슷한 이 딸에 대해 조금 더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예전에 한 10년 전에 어떤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봐왔던 학생인데 아들이 좀 크고 중3쯤 됐나? 뭐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니까 아들이 화를 내잖아요. 이제 아들이 화를 내는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화를 내면서 주먹을 팍 잡으니까 엄마가 겁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고 하면 그럼 사실은 아빠의 역할이 참 중요해지는 거죠. 영상을 보시는 아빠가 계시다면 교육은 엄마가 하고 나는 돈 벌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좀 더 아빠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가 조금 더 아이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엄마는 딸에 대해서 집착한다. 자, 집착하지 않는 분도 물론 계실 테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성적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의 실력, 중학생 때의 실력, 좀 더 자세하게는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실력은 최상위권이나, 제가 있는 쪽이 그래도 과열 학군이니까 제가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최상위권에 지금도 최상이지만 이 노력을 계속 기울여 준다면 충분히 최상위권 실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여학생들 중에 중3이 되면서 조금 떨어지고 고등학교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좀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관찰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혹은 아이의 학생의 표정이나 학생이 말 많이 하잖아요.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다 조합해 봤을 때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엄마한테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진 않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시기이고 고등학교 시기이면 이 학생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최상위권을 하는데 이렇게 출렁인단 말이죠. 아이들이 여기도 뭐 이렇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직선으로 쫙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출렁인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기복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못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출렁일 때 아이를 좀 더 안정시켜주고, 그죠? 마음의 안정. 제가 시험 치고 오면 지난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집, 학교, 학원 뭐 이런 대충의 3자가 있다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런 쪽에서 시험이 좀 못 쳤다고 해서 자기가 좀 위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못 쳤으니까. 그러면 집에서는 위로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은 위로해주는 장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실력이 출렁이게 되면 엄마가, 그죠? 성적에 집착을 하고 이 대상이 딸인 경우에 좀 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냐 하면, 그러니까 원인은 이런 거죠. 이 중학교, 그럼 여기는 초등학교 시절이잖아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사실 남자나 여자나 반항할 게 없어요. 그죠?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아직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가 나의 전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잘 들어서 이렇게 좋은 실력을 중학교 때 들어갈 때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생각하신, 어떤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의 이 실력이라는 것을, 그죠? 이 실력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잘
관리해서 일단 대부분 잘 관리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잘 관리해서 만든 이 좋은 성적이 흔들리는 순간, 그죠? 여기서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이를 잘 다독여주고 이제 위로해주고 뭔가 아이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내가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잘 위로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흔들릴 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문제가 있다. 사실 문제가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거를 더 관리해서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다니는 학원에 문제가 있다.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지금 다니는 학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는 학원, 지금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다녀본 결과 그래도 이때까지는 괜찮았으니까 뭔가 더 관리하겠다. 학습 양을 늘려야겠다. 이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잘 했지만 어쨌든 이 올라갈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을 때는 떨어질 때만 유달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에 부족함이 있다. 그럼 이 부족함을 다른 사교육으로 채워야 되겠다. 그죠? 더 관리하겠다는 말은 더 많은 학습. 더 많은 학습. 학이겠죠. 더 많이 배우게 만들어서 공부 시간을 늘리도록 해서 학원을 더 많이 보내서, 그러면 같은 과목도 하나 다닐 때 아무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이거 떨어지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학원을 하나 더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과외를 시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좀 흔들리는 과정을 잘 다독여 가지고, 그죠? 괜찮다. 좀 열심히 해보자.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잘 따뜻하게 잘 이끌면 좀 덜 할 것 같은데, 이게 단지 어떤 우리 아이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런 학원이나 이런 숙제, 학원, 이런 개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더 관리를 해서, 그죠? 더 투자를 해서 이걸 끌어올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거죠. 혹은 내가 지금 막 밀어붙여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이유가 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그런 마음보다 어떤 이런 학습 시간 관점, 강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보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학생이 감당해야 되는 학습의 양만 늘어나는 겁니다. 양만. 그러면 양이 늘어났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떨어졌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유는 아이의 마음이 잘 안 움직일 수 있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몸이 안 따라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몸이 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양을 더 늘린 거죠. 뭘 위해서?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을 늘리니까 아이는 더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빨리 없애주면 되죠. 근데 이미 나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철저한 관리로 만들어 온 이 성적이 흔들리는 거를 용납 못하기 때문에 더 시켰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적으로 아이가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집에서도 표현이 되지만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유지하게 되지. 더 열심히 해라. 푸시를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학원에 전화를 해도, 상담 전화를 해도 더 시켜달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 남겨서 더 시켜주세요. 아니면 뭐 숙제를 더 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좀 줄여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계속 고등학교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이 최상위권이라는 말은 제가 항상, 최상위권은 저는 그냥 1등급이 될 수 있는 학생, 모의고사 쳤을 때 1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학생 수준으로 본다는 거였는데, 이게 중3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집착, 내가 만든 성적이 흔들리는 거를 용납 못하는 경우에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이때 되면 한 3등급 되네요. 물론 4등급, 5등급 하는 학생들은 3등급도 잘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이 위치를, 이 수준을 유지했던 그 부모님들께서 기대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이 성적에 대한 나의 집착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그죠? 사실은 언제든 이렇게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아이는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죠?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기대했던 결과를 못 받는 경우에, 그리고 나서 둘째가 있다면, 그죠? 장녀였고 둘째가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첫째한테 잘못했구나. 그래서 둘째는 좀 후리하게 키우는 거죠. 그죠? 아이에게 맞게. 그러다 보면 둘째는 또 괜찮은 경우가 많다 이거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막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딸을 가지신 우리 엄마들 중에서 뭐 저렇게 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있다 이겁니다. 혹은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 중에서 지금 혹시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가 잘하는 이유는 내가 잘 관리해서 그런 거야 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가 잘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 잘 되는 방향으로 뭐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쯤 되면, 그죠? 중학교 1학년. 사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7학년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뭐 잘 몰라요.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게. 그래서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중학생 티가 좀 나고, 그 중학생 티가 나기 시작하는 게 한 2년 가요. 그래서 뭐 중2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중학생이 되는 과정인 거죠. 중2 때부터. 그래서 중2, 중3이라는 한 2년 동안은 이 학생들이 중학생 수준의 사고를 하면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되면 또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갑자기 막 자기의 사고가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동안은, 그죠? 중학생으로 살게 되니까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죠?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이를 좀 자존감을 좀 보호해주고 학습 정서를 좀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끄는 게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었든 뭐 좀 부족하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리다라는 거죠. 막 뭔가 학습 시간 관리를 하고 뭔가
학원 관리를 하고 그걸 내가 하는 게 아이에게 도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조금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양해야 되는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제일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일 좋은 아이, 제일 원하시는 게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 이 방향으로 아이가 가기를 원하면서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관리는 이거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이것 역시 아이가 잘하면 중학교 올라가면 좀 자기한테 맡겨두면 됩니다. 어느 정도 손을 조금 한꺼번에 확 맡기면 아이가 충격이 클 수 있잖아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조금씩 손을 떼면서, 그죠? 고등학교 방향으로 갈 때 내가 아이의 학습에 관여하는 그 강도를 조금씩 약하게 해줘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손 못 떼기 시작하면 손을 못 떼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죠? 이때부터 조금씩 손을 떼야, 그죠? 우리 아이와 그 부모님 간, 엄마와 딸 간, 혹은 엄마와 아들 간이라도 상관없어요. 중학교가 되면 아이의 문제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뭐 도와줄 거 없나요? 도와줄 거는 집에서 아이의 문제집을 펼쳐보지 마십시오.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학원에서 연락이 갈 거니까 그런 부분은 학원에 맡겨 두시고, 최대한 집에서 아이를 감시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자꾸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오늘은 우리 엄마와 딸의 관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뭐 다른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지 않겠고, 일단 우리 딸을 두신 어머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좀 내가 우리 아이의 성적을 만들었다, 앞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왜 힘들어할까, 혹은 지금 이 시기로 볼 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가 좀 스스로 좀 회복할 수 있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조금씩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